저는 2부 사회를 맡은 이주동포 정책연구원 원장 곽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은 그래서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있는데요. 먼저 지난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우리 중국 동포 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설문조사였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총괄을 하고 설문조사지도 만들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한성대학교 우리 박우 교수님께서 설문조사를 통해 본 제한 중국 동포 인식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 교수님,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신문사의 김용필 대표님은 2005년에 뵙고 함께 한 20년 가까이 활동도 하면서 저도 공부도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2005년, 2006년에 동포타운 신문 시절에 그때 당시가 우리 이제 중국 동포들 자진 출국 프로그램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가리봉동 그 3층에서 한여름에 이제 더위를 먹어가면서 이제 함께 국장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20년 전이 됐네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 행사를 위해서 설문지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설문 문항을 디자인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함께 좀 보면서 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조사 이름은 동포세계 신문 설문조사라고 했고요. 2024년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 정도 했고 국어를 통해서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응답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전체 약간 289사례가 수집이 됐고요. 문항은 22개입니다. 우리 이제 연령 구성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제한 중국 동포들의 이제 연령 구성을 봐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50대, 60대가 한국 추경 이후에는 30대, 30, 40대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50대, 60대가 가장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0대, 30대, 20대 이렇게 이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응답자들의 성별 구성을 보면은 남성이 이제 53%, 여성이 약 47%로 남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한 80% 이상이 2000년 이후부터 한국에 거주한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단위로 봤을 때 2011년부터 15년이 26.9%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 오른쪽의 표가 몇 년부터 거주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데요. 나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지금 체류 자격을 보면은요, F4 비자가 가장 많습니다. 56%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이 20% 정도, 그 다음에 한국 국적자분들도 약 17% 정도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어디 거주 지역을 물어봤는데, 응답자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이제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는 약간 13% 정도, 13, 14% 정도가 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예, 저희가 오늘 우리 행사도 단체장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지금 우리 한국 내에 있는 중국 동포 자생 단체에 얼마나 자주 활동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약간 연령별로 우리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맨 오른쪽이 전체인데요. 보라색이 뭐냐면 잘 몰라서 안 하고 있다. 잘 몰라서 안 하고 있다가 약 한 50% 정도가 됩니다. 절반 정도가 잘 몰라서 안 한다. 그 다음에
하늘색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인데 약 21%입니다. 그런데 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를 보면 연령대별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이 단체 활동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제한중등부 사회를 보면 젊은 연령대 20대, 30대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단체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보면 젊은 연령대일수록 올라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높은 연령대로 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다음 보죠. 그리고 우리 중국동포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주변의 한국인이 중국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5점 척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추약을 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좋아한다라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대체적으로 그저 그렇다, 그냥 보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45%고 좋아한다가 38%. 그러니까 중동포들이 느끼기에 주변의 한국인들이 중동포에 대해서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38%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이 좋아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주변에 한국인 분들이 중국동포에 대해서 호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죠. 그다음에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조선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전체를 보면 289명 중에 81%가 부정적이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20대는 거의 전부 다 100%가 이 용어를 안 좋게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매우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중국동포라고 불려질 때와 조선족이라고 불려질 때 다른 느낌을 받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라는 분이 약 한 6%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연령대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76% 정도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그다음에 당신 본인은, 그러니까 응답을 하신 분들이 당신 본인은 한국인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가라고 이제 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라는 분과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잘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16%, 대부분이 잘 어울린다 또는 보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연령대별로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주변에 한국인과 더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죠. 자,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차별을 당한다고 지금 현재 당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봤더니 전체적으로 보면 78%가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지금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비율은 한 12% 정도, 그저 그렇다는 약 9% 됐는데요. 여기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차별을 지금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대가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젊은 연령대에서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비율은 좀 차이가 나지만 젊은 층에서는 자신이 지금 한국에서 차별을 당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나이가 많은 분들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이 중국동포 또는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됐는데요.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높은 게 한국 사회가 중국동포나 조선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 매체나 영화가 이러한 안 좋은 이미지를 조장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 43%. 자, 그 다음에 반중 정세를 갖고 있는 일부인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율로는 중국 동포들 그 자신도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반성을 하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24%. 이거는 중복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20대와 30대에서 젊은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우리 중국 동포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이제 연령대별 차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족은 중국인이지 동포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봤더니 전반적으로 보면은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라는 비율이 45%였습니다. 절반 가까이.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분들이 한 40%였습니다. 그리고 한 8.7%는 뭐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17%는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 맞는 말이다라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 젊은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차별의 부분에 있어서 이건 차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젊은 층에서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차별이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요. 자,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질문이죠. 한국과 중국 축구하면 어디 응원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하십니까? 라고 봤더니 전체적으로 보면 두 팀 다 응원한다 하는 부분이 36%, 다 잘 되길 바란다. 그 다음에 한국을 응원한다가 27%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응원한다가 26%.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흥미로운 부분이요. 우리 이제 이 응답자들이 16%만 전체 응답자들의 16%만 한국 국적이었는데 한국 팀을 응원한다가 27%.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응원하는 걸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떤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시하고 답하지 않는다. 15%. 짜증이 난다. 재미없다. 뭐 이런 반응이 같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공헌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9%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공헌을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많은 분들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로. 자, 그 다음에 중동포 자유행단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가 약 30%였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좀 실망스럽다라고 했던 부분이 한 19%, 그렇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한 23.9%, 잘 모르겠다가 26% 정도였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잠깐 봤습니다만 젊은 층들은 단체 정체 자체를 잘 모르고 활동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그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좀 높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요. 예, 이제 5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은 한국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는데 한국 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9%, 60% 가까이 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약 21% 정도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나이대별로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는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는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분들이 많고, 젊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동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여기도 보면 한 90% 가까이 되는 분들이 나는 중국 동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고요. 모든 연령대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연령대가 높은 부분에서 조금 더 비율이 있긴 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여인데요.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을 한다면
한국 사회를 위해서 통큰 기부를 할 마음이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기부를 할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83%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위해서 지금 현재도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성공할 경우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80% 이상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더욱 기여를 할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젊은 연령층은 지금 경제활동에 이제 막 초년생이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비율이 좀 낮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연령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요.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시급히 요구할 사항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가장 높게 나온 이것도 이제 복수응답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게 이 건보료 문제입니다. 지금 지역가의 이슈가 많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너무 비용 부담이 크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보면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 거의 안 다니는데 지역가입에 가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낸다. 1년에 병원 가는 적도 없는 게 젊은 층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국적 취득 요건을 좀 완화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혐오 조장을 좀 금지를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취업 활동 범위 확대해달라는 등등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젊은 층이 건보료 같은 문제는 공통의 문제지만 젊은 층에서는 혐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높은 연령대에서는 귀화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요.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한국에서의 이제 생활, 그다음에 중동포들 한국에서 생활,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에 대한 공헌 등의 다방면의 우리 문학을 통해서 중동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제아동포의 상황을 우리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연령별로 좀 비율을 좀 봤습니다. 연령대가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서 어떠한 추세가 보이는지에 이제 중앙점을 이제 뒀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공통적인 경험과 동시에 여러 가지 차이 나는 부분도 우리 앞에서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한중국동포 사회 변화의 한 측면이 이제 고령화인데요.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를 위한 재외동포 정책이나 이민 정책을 펼칠 때 우리가 현재의 40대 이하의 재외동포들의 생각과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런 결론으로 제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았나.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 동포들이 현실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은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 낮다. 너무나 열악하다. 더 나아가서 혐오적이다 하는 이 현실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좌절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나 하는 것을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발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곽성지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동포 사회의 나아갈 길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